자, 2020년 1월 30일 월스트리트에선 말 그대로 경고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아니 단 하루 만에 시장이 막 위아래로 엄청나게 요동쳤거든요. 오늘 바로 이 하루, 이 혼돈의 날에 숨겨진 미래 시장의 아주 중요한 단서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모든 혼란의 딱 중심에 세 가지 거대한 힘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바로 매파적인 연준, 그리고 좀처럼 식지 않는 인플레이션, 마지막으로 AI 업계 내부에서 벌어진 전쟁, 바로 이거였죠. 이 세 가지가 대체 어떻게 충돌했고 또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가격부터 보시죠. 와, 이게 수십 년 만에 진짜 최악의 하루였다고 해요. 무려 28%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이거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 숫자죠? 근데 재밌는 건 시장 한쪽에서는 이렇게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 환호성이 터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AI 하드웨어 공급업체죠? 샌디스크. 여기 주가는 완전 정반대로 23%나 폭등했어요. 그리고 이 혼돈의 정점을 찍은 건 주택담보대출회사인 페니맥 파이낸셜이었습니다. 주가가 무려 33% 넘게 폭락하면서 이건 뭐 말 그대로 그냥 붕괴해버렸어요. 폭락, 폭등, 그리고 붕괴라니. 도대체 이날 월스트리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자, 이 모든 혼란의 시작점은요, 거시경제에서 터진 두 개의 큰 폭탄이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연준 의장 그리고 끈질긴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시장의 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죠. 가장 큰 충격은 바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장을 막 띄우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잡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파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풀기보다는 이제 돈줄을 꽉 쥘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던 거죠. 지금 보시는 이 인용문이 그의 철학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중앙은행이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금리 올리고 달러 강세로 가겠다, 이 말이죠. 그동안 약달러 덕을 봤던 금이나 은 같은 자산시장에는 이건 뭐 그야말로 직격탄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정말 빠르고 또 잔인했습니다. 달러 가치는 바로 급등해버렸고 귀금속 시장은 보시다시피 기록적으로 무너져 내렸죠. 자, 그런데 시장이 이 연준 의장 교체라는 충격을 채 소화하기도 전에 또 다른 펀치가 날아옵니다. 진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보니까 와, 시장 예상치를 거의 2배 넘게 뛰어넘는 충격적인 숫자가 나온 거예요. 아, 이제 인플레이션 좀 잡히나 하는 희망을 그냥 한 방에 꺾어버린 거죠. 이제 시장은 저 매파 연준이 이제 금리를 훨씬 더 빡세게 올리겠구나 하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거시경제의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을 때 기술주 쪽에서도 또 다른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바로 AI를 둘러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 둘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었죠. 이날 기술주 시장의 최대 이슈는 단연 유니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여러분 유니티 아시죠? 전 세계 모바일 게임의 한 70% 정도가 이 회사 게임 엔진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여기에 공포가 덮친 겁니다. 그 공포의 시작은 바로 구글이 공개한 프로젝트 지니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텍스트 몇 줄 쳐주면 AI가 알아서 3D 가상세계를 뚝딱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동안 유니티가 복잡하게 만들던 게임 엔진을 하루아침에 구닥다리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은 이걸 이거 유니티 사업마들 자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그냥 도와주는 착한 조수가 아니라 아예 그 자리를 대체해버릴 수 있는 무서운 파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 대체의 공포가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불러온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게 AI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딱 절반짜리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 바로 그 시각에 AI를 실제로 돌리는 하드웨어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자, 바로 이 표가 그 이야기의 나머지 반쪽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AI 모델이 나와도 그걸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샌디스크 같은 회사들인 겁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보세요. 이건 그냥 경이롭다는 말밖에 안 나오죠. AI 혁명이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되는 거대한 인프라 붐이라는 걸 이 숫자들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연준이나 AI 같은 큰 그림에서 잠시 나와서 개별 기업들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승자와 패자가 정말 극명하게 갈렸는데 이걸 보면 시장의 룰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게 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날의 대표적인 패자는 페니맥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였어요. 여기가 뭘 잘못했냐면 곧 금리 내리겠지? 그럼 사람들이 대출 갈아타려고 몰려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도 엄청 뽑고 시설 투자도 잔뜩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웬걸? 예상과 달리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수익이 팍 깎여버렸고 주가는 그대로 폭락했죠. 시장의 큰 흐름만 믿고 정작 내 업계의 경쟁을 제대로 못 본 대가가 이렇게 컸던 겁니다. 완전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었어요. 인력 파견 회사인 로버트 하프는 주가가 확 뛰어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보다 실적이 막 좋아서 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들 실적 안 좋을 거야 하고 눈높이를 낮춰놨는데 그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어버린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회복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로버트 하프의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보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전문직 고용 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하는구나 하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로 읽어낸 거예요. 이건 경제 전체에도 굉장히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졌고요. 자, 그럼 이 정신없었던 하루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은 뭘까요?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미리 보여준 일종의 예고편 같은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게임의 규칙 딱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AI는 와 신기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돈은 벌었어?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연준이 금리 쉽게 안 내릴 거니까 이 고금리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전체가 어떻다 하는 큰 얘기만 볼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려는 산업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2월 30일의 시장은 그냥 시장 전체가 오를 거란 데 베팅하는 전략이 어쩌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는 더 신중하고 선멸적인 접근이 필요해진 거죠.